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언리얼 2024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언리얼 엔진의 루멘상에서 기본적인 라이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실제로 레벨에서 라이팅을 한번 세팅해 봤는데요. 이미 저희가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시작해요 언리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라이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리 기반의 라이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라이팅과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클립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언리얼 엔진에서 내러티브가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에서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시퀀서가 필요합니다. 시퀀서는 언리얼 엔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엔진이 제공하는 캐릭터라든지 카메라 같은 다양한 액터들에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이 시네마틱 툴세트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재작년 시작해온 언리얼을 통해서 시퀀서로 간단한 카메라 이제 연출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은 좀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제로 모션 캡처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구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캐릭터에 적용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엔진으로 가면은 보시는 대로 작업하기 위한 어떤 레벨이 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작업하기 전에 우선 이 라이트라든지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이 아이콘들을 좀 옆으로 치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스카이라이트라든지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치의 영향은 많이 안 받기 때문에요. 작업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렇게 빼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예 아이콘을 안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요.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테일 창에 에디터 빌보드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조절해서 0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가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빌보드 스케일에 0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레벨에다가 저희가 시퀀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서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바로 여기서 상단의 에디터 툴바에서 레벨 시퀀서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적당한 수준, 여기 보면 저희가 여러분들은 폴더를 편하신 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시퀀서에다 하나 만들까요? 시퀀서에다가 오른 버튼 클릭하고 시네마틱으로 가셔서 레벨 시퀀서를 하나 만드시고 이름을 시퀀서 언더바 뭘로 할까요? 마네킹으로 할까요? 마네퀸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레벨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레벨에 놓은 레벨 시퀀서는요, 요 위쪽에 있는 툴바에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요 아이콘 역시 보이지 않는 대로 이렇게 치워 놓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퀀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퀀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디테일 창에서 레벨 시퀀서를 여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서의 기본 에디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선은 캐릭터를 추가해야겠죠. 캐릭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샘플 프로젝트에 제공하고 있는 캐릭터가 포함된 블루프린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루프린트가 아니고 그냥 스켈레톤 메시를 바로 입력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사용법에 차이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굳이 블루프린트에다가 캐릭터를 넣어 놓은 이유는 뭔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블루프린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기능들을 포함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여기 BP 언더바 매니를 드래그해서 레벨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레벨에 추가된 액터를 시퀀서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드래그 하셔도 되고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시퀀서의 왼쪽 위에 있는 추가 누르시고 액터를 시퀀서로 가시면은 선택된 애들은 위쪽에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BP 언더바 매니를 추가. 이렇게 추가를 누르시면은 시퀀서에 캐릭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걸 열게 되면은 캐릭터에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이제 컨트롤들이 보여갖고 이거를 좀 이제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스러워 하는 게, 나는 이 캐릭터의 컨트롤러를 만든 적이 없는데 왜 드래그하면 이렇게 뭐가 생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네킹을 위한 인간형 캐릭터를 위한 컨트롤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릭에서 구축한 어떤 설정들이고요. 그 컨트롤릭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켈레톤 메쉬 에디터를 열어보시면은 스켈레톤 메쉬 에디터에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컨트롤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캐릭터, 해당 캐릭터를 시퀀서에 넣으면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이제 러프하게는 이 컨트롤 릭을 이용해서 키 애니메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션 캡처 받은 데이터라든지 혹은 외부에서 얻은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라서요. 컨트롤 릭을 우선 지워주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캐릭터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애니메이션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여기 스켈레톤 메쉬의 오른쪽에 트랙에서 더하기 누르시고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요, 여기서 맨이라고 검색하시면 매니 언더바 01이라는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있습니다. 요거 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시퀀스와 시퀀서가 서로 다른 겁니다. 시퀀서는 이 언리얼 엔진의 시네마틱 출셋이고요. 시퀀스는 저희가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임의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은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니 01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스켈레톤 메쉬 안에 애니메이션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선 시퀀서의 영역을 좀 조절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수치를 조절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애니메이션의 시퀀서 타임라인 범위를 조정하셔도 되지만 단축키를 몇 가지 아시면 작업하는 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우선 Shift를 누르고 휠 스크롤을 하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을 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 하시면은 타임라인의 시간 범위를, 시간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한 1800프레임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원하는 타이밍에 갖다 놓고 그 다음 대괄호를 이용하시면요. 현재 시간에다가 이렇게 프레임 종료 바와 프레임 시작 바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과 초록색과 빨간색 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재생하시거나 할 때 반복 작업하실 때 이 시작 바와 종료 바 사이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는 영역에 이걸 씌워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적용됐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당연히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뭐 기본적인 다른 DCC 툴처럼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S 버튼을 누르면 키를 입력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콤마와 마침표를 이용하면 선택된 트랙에서 이 키 값이 있으면 키 값을 점프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이 길어지면 사실 이제 눈대중으로 원하는 프레임 값을 정확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프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샘플 프로젝트에 제공된 이 모션 캡처 데이터는 쿠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쿠트는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애니메이션 작업의 모든 공정을 모션 캡처와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고요.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키 작업까지 언리얼 엔진 5에서 모두 처리함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에 굉장한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스튜디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멈추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고 우선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를 소파에다 옮겨야겠죠. 지금 땅바닥에 있으니까 캐릭터를 소파에 옮겨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켈레톤 메쉬를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스켈레톤 메쉬가 포함된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트랜스폼 위치를 애니메이션 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블루프린트 액터를 바로 이제 키를 줘서 트랜스폼을 하실 수도 있고 블루프린트 내에 있는 이 스켈레톤 메쉬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키를 줘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스켈레톤 메쉬를 선택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이유는 좀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잡을 때는요. 보통은 맨 처음 이렇게 키에서 맨 처음 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좀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부분에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누웠다가 벌떡 이렇게 일어나는 이 순간
이게 적당히 누워 있으면서 이게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기 직전에 이 순간에 우선은 이렇게 가서 위치를 한번 잡으시는 게요. 사실은 작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후에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 키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소파에 적당히 배치하고 지금 뭐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스냅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간단하게 잡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좀 필요에 따라서 좀 자세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머리가 떠 있는데 이것도 실제 최종본에서는 소파에 방석을 하나 끼워서 이렇게 높이를 맞출 예정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만든 다음에 그냥 바로 S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스켈레톤 메시 가셔서 더하기 누르시면은 트랜스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트랜스폼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아이콘에 좌우 화살표가 있고 중간에 더하기 마크가 있죠. 이게 바로 키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 S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엔터를 눌러도 되고 그냥 이 버튼을 누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될 캐릭터의 위치, 저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같습니다. 딱 앉아서 다리가 발바닥이 땅에 닿는 위치.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션 캡처 데이터들은 캐릭터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 사실 캐릭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발에 닿도록 이렇게 맞춰주면은 사실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의 공정이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맞춰주고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리고 여기에서도 키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캐릭터가 이렇게 발 위치가 조금 바뀌시는 거 보이죠? 예. 이게 모션 캡처 데이터들이 폴리싱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일부러 이런 현상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폴리싱을 안 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일어나는 순간에 발 위치가 살짝 바뀝니다. 예,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땐 이 발이었다가 쓸 때 발의 높이가 바뀌죠. 그래서 이 쓸 때도 위치에 맞춰서 키 높이를 좀 조절하고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리고 키를 입력해서 여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게 편한데요.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 이 트랜스폼을 선택하고 시퀀서 에디터의 위에 있는 요 그래프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브 에디터가 뜨는데요. 커브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캐릭터 위치가 Z축이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캐릭터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경우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위치를 잡았던 거를 캐릭터가 벌떡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까지 키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맞춰주고요. 이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를 움직일 때 사실 스냅이 걸려 있어서 원하는데 정확히 놓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때는 요 스냅을 끄시고 키를 움직이시면 굉장히 편하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직전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기 직전까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앉은 타이밍에 놓으시고 요거 앉은 타이밍도 사실 조금 더 빠르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키를 선택하고 왼쪽으로 조금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캐릭터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발을 딱 땅에 딛는 순간이죠.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여기 키를 한 번 더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안 움직이고 캐릭터의 트랜스폼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키를 새로 주고 다시 조정하셔도 되지만 편하게 하시려면요. 앞에 키를 선택하시고 뷰포트에서 마찬가지로 Alt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당기시면은 자,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캐릭터 위치가 잘 맞고 또 커브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Z축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진행하는 김에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리면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보면 애니메이션이 꽤 길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긴데 여기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타이밍이냐면은 이게 혼자 캐릭터가 나와서 하는 애니메이션이면 사실 애니메이션을 수정하시면서 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처럼 뭐 저희가 마네킹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매니와 퀸을 이용할 건데요.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고 또 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 둘이 이제 싱크가 돼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싱크를 맞추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마커죠. 영상 편집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도 당연히 이 마커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요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크를 맞춰야 될 부분이 우선은 여기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매니가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멈추는, 왜냐하면 이게 딱 멈춰야 퀸이 여기에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타임라인을 가져다 놓고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마크 추가가 있습니다. 마크 추가 그대로 누르시고 여기 이렇게 선택하셔서 오른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잠깐, 한글 쓰셔도 이거 상관없으니까 한글 쓰시면 됩니다. 잠깐이라고 하고 엔터 치시면은 자, 잠깐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것도 싱크가 맞아야겠죠. 가위바위보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이 타이밍. 여기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가위바위보로 딱 내는 타이밍에도 오른 버튼 클릭해서 마크 추가하시고, 여기다가 오른 버튼 클릭해서 라벨에다가 가위바위보 승리라고 할까요? 승리 결정. 뭐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컬러 이렇게 마커의 컬러를 빨간색은 너무 좀 강렬하니까요. 뭐 초록색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초록색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마커가 자꾸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싱크를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마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면은 굉장히 애니메이션 작업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빈칸에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잠김이라고 누르시면요. 이제 이 마커들은 선택도 되지 않고 그냥 표시만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캐릭터를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장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 BP 언더바 매니에 가셔서 오른 버튼 클릭하셔서요. 여기 스포너블로 변환을 눌러주세요. 스포너블로 변환을 누르시면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번개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스포너블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캐릭터를 추가할 때 어떻게 추가했죠? 타임라인에 바로 넣은 게 아니라 레벨에 배치하고 레벨에 있는 캐릭터를 다시 시퀀서로 집어넣었죠. 그렇게 되면 시퀀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이 액터들을 레벨에 있는 액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퀀서가 그냥 키값만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뭐 레벨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시퀀서를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배경에서 한번 앉혀본다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포제서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레벨에 캐릭터를 갖다 놓고 그 캐릭터를 시퀀서에 다시 연결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 같은 경우는 스포너블로 바꾸시면요. 이제 이 캐릭터는 레벨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퀀서가 작동할 때 시퀀서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 캐릭터를 호출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훨씬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캐릭터는 보통 이렇게 스포너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왼쪽 위에 시퀀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레벨을 저장하신다고 해서 여기 있는 시퀀서가 저장되진 않습니다. 레벨과 시퀀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항상 시퀀서는 따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사실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션 캡처 데이터가 초반에 누워있는 영역에 폴리싱을 안 해갖고 굉장히 막 떨리고 그냥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은 다른 이제 외부 애니메이션 크립트를 가져와서 조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사이트가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도비의 믹사모라는 사이트죠.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신다면은 꼭 여기를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뭐 계정만 만드시면 되니까요. 믹사모닷컴 치시고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캐릭터가 누워있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 제가 누워있는 레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레잉하고 검색을 누르시면요. 자, 이 캐릭터들이 누워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에서 바로 애니메이션이 어떤 모션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요게 좋을 것 같네요. 레잉 아이들 누르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처음 믹사모 캐릭터에서 애니메이션을 받으실 때는 여기 스킨을 눌러주세요. 위드 스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뭐 프로젝트에 맞게 하시면 되고
키프레임 리덕션 같은 경우는 논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간단하게 FBX 파일을 다운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FBX 파일을요, 제가 한번 사용해서 언리얼 엔진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에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그냥 콘텐츠 브라우저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콘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적당한 폴더, 저는 뭐 임시 폴더니까요, 여기다가 캐릭터라는 폴더 하나 놓고요. 캐릭터라는 폴더 놓고 여기에다가 그냥 드래그 바로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이 레잉 아이들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FBX 이렇게 옵션 창이 뜨고 FBX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아까 제가 위드 스킨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애니메이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스켈레탈 메시, 캐릭터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확인해서 스켈레탈 메시가 들어있으니까 스켈레탈 메시도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켈레톤이라고 있는데 이 스켈레톤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언리얼 엔진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념에서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근데 언리얼 엔진은 이런 구조가 아니고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별도의 뼈대만 가진 에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켈레톤에 애니메이션들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요, 캐릭터마다 애니메이션을 관리할 필요 없이 뭐 게임이나 이런 리얼타임 인터랙티브에서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켈레톤을 공유하면 서로 다른 캐릭터라도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애니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임포트 하실 때 엔진이 비슷한 형태의 뼈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없으면 이렇게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임포트하면 스켈레톤이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켈레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임포트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에셋들이 생기죠. 사용된 머티리얼, 스켈레톤 에셋, 그 다음에 스켈레탈 메시 에셋,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 이 캐릭터에 필요한 어떤 피직스 에셋도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세트로 생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다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거나 혹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실 때 믹사머에서 익스포트 하실 때 위드 스킨 말고 위다웃 스킨으로 하시면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가져오기 때문에 용량을 더 아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오브젝트들,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얘가 바로 그냥 확인합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메시는 필요 없고, 누락된 컬리전 생성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 비슷한 형태의 뼈대가 있기 때문에 스켈레톤이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스켈레톤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설정된 스켈레톤에 지금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종속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믹사머에서 몇 가지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은 여기 캐릭터 폴더의 캐릭터 보시면은 안쪽에 믹사머가 있고 믹사머 안에 가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요.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믹사머에서 여러분들만의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사용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레잉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를 사실은 이제 마네킹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리타게팅 시스템입니다.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이미 풀바디 IK를 이용해서 이 본의 형태가 조금 다르거나 이 구조가 조금 다르더라도 문제없이 높은 퀄리티로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리타게팅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이 리타게팅 시스템이 굉장히 사용성이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아마 제가 뭐 작년에 영상을 찍어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 영상 보실 필요 없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보시면 바로 리타겟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요. 현재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스켈레톤 그리고 애니메이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타깃 스켈레탈 메시에서 그냥 캐릭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매니에다 넣을 거니까 스켈레탈 메시 언더바 매니 선택하시면요. 지가 알아서 모든 세팅을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누구한테 보낼 건지 스켈레톤 메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이 스켈레톤에 종속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몇 가지 있죠. 레잉, 아이들, 그리고 뭐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힙합 댄싱과 댄싱 러닝맨 이렇게 애니메이션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 익스포트 누르시고
저장될 폴더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아까 만들었던 리허설의 캐릭터 해서 이 접두사도 하나 붙여놓고요. 접두사도 리타겟팅해서 RT 애니메이션 RTA라고 하겠습니다. 이 접두사도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하시면은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로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지금 믹사모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애니메이션은 언리얼 엔진의 애니메이션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요. 루트 모션도 루트 본도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는 너무 정적인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시면은 발이 파묻히거나 하는 것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퀀서로 들어와서요. 여기 다 탐색기 창은 끄고 시퀀서로 들어오셔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여기 레잉 아이들이라고 있죠. 레잉 아이들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 주면은 현재 이제 타임라인을 기점으로 이렇게 레잉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팅하시면 되고요. 지금 잠깐 시작 지점이 틀어져 있어서 시작 지점 제가 맞추고 얘를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움직이실 때는 스냅을 켜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제 해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기 전에는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고정돼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이 추가되는 순간 얘 위치가 틀어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 데이터나 외부에서 받은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자체는 똑같더라도 뭐 애니메이션의 루트가 어디 박혀 있다든지 또 그 중간 본의 방향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에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뭐 대부분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상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하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덮진 않고요. 이걸 섞어버립니다. 이 두 개 애니메이션을 섞기 때문에 지금 요 방향으로 누워있는 캐릭터와 아마 이제 이 레잉 아이들은 앞을 보고 누워있을 겁니다. 이 방향을 보고 누워있는 캐릭터가 루트를 정렬시킨 상태에서 펠비스 방향을 합쳐버리니까 45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캐릭터가 적당히 일어나는 순간까지 해서 애니메이션 위에 애니메이션을 편집해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원하는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 이렇게 타임라인 지정하시고 꼭 오른 버튼을 이 타임라인 위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라인 정확히 지정하고 옆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편집을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섹션 분할, 섹션 잘라내기가 있습니다. 뭐 분할해서 자르셔도 되고 그냥 저는 왼쪽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왼쪽 잘라내기 하시면은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거 없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마 틈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만든 애니메이션에서는 어차피 카메라 컷이 바뀌어서 서로 연결되는 컷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 상태로 해놓으면 되고 이제 키를 줘서 캐릭터의 이 시작 지점에서의 위치도 맞춰야겠죠. 시작 지점에서의 위치도 잡아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루프린트 액터의 트랜스폼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캐릭터 컴포넌트의 트랜스폼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캐릭터 선택하고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키가 다른 데 들어가고 항상 시퀀서에서 스켈레탈 메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신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뭐 소파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회전도 조금 시킬까요? 회전도 조금 시키고 이렇게 잡아서 놓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있기 전에 이렇게 트랜스폼에 키를 주셔야 됩니다. 키 안 주면은 뭐 다시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보시면 자물쇠,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열쇠 모양은 뭐냐면은 뭐 맥스나 마야에서 오토키입니다.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해당 트랙에 이미 키가 하나 이상 존재할 때 값이 변화하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해당 위치에 키를 추가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성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에 이 키 값과 그 다음에 뒤쪽의 키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커브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부드럽게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맨 앞에 있는 이 키를 복사한 다음에 Alt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지 않는 영역까지 적당히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은 그 자리에 고정이 되죠. 근데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이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방식이 직관적이긴 한데 나중에 키가 막 많아지고 컷이 엄청 많아지면은 사실은 이제 관리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커브 종류를 수정하는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키를 지우고요. 키를 지우고 시퀀스 커브로 가셔서 앞에 있는 키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브의 보관 종류가 많은데요. 여기서 상수 보관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수 보관을 누르면은 선택된 키가 다음 키 값으로 값이 변하기 전까지 그냥 무조건 고정입니다. 상수로. 이렇게 하시면은 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일정 영역의 값을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계속 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이렇게 구한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블렌딩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캐릭터가 다 누워있는 형태라서 사실 블렌딩이 눈에 많이 띄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리타겟팅으로 변환할 때 춤추는 모션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시연하기 위해서 변환시킨 겁니다.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임시로 추가해서 제가 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울 거니까 좀 넉넉하게 앞에 놓고요. 애니메이션 추가하셔서 여기 키를 줬는데 제가 키가 아니고 여기 더하기죠. 애니메이션 추가하셔서 아까 댄싱 보시면은 이렇게 댄싱 러닝맨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키를 한 번 더 애니메이션 하나 더 추가하셔서 이번에는 댄싱 힙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겹쳐서 위아래로 겹쳐져 있으면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만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서로 스냅을 걸려서 움직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춤추다가 보시면은 지금 캐릭터가 지금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어 갖고요. 캐릭터 이제 좀 각도가 꺾여 있는데 각도를 원래대로 좀 00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000으로 맞춰주고 회전값을 000으로 맞춰주고 키를 하나 주고 그리고 이 키도 지금 상수 보관으로 돼 있어서 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보관을 아까 이 커브 에디트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키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시고 상수를 누르시면은 상수 보관이 되니까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딱 변할 때 탁 끊기죠. 탁 끊기는 게 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당히 겹쳐 놓으시고요. 이렇게 적당히 겹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 트랙마다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력을 주는 건데요. 이 웨이트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커브를 그리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왜냐면은 애니메이션 끝날 때 웨이브 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값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또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또 웨이트를 주고 나중에 뭐 타이밍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을 쓰셔도 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클립을 드래그해서 같은 라인에 같은 서브 트랙에 놔버리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놔버리면 중간에 제가 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트랜잭션 타이밍이 생기고요. 이 트랜잭션 타이밍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끊김없이 애니메이션이 블렌딩 돼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트랜잭션 모드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옵션에 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변환될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이렇게 기능들이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이때는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다시 스냅을 걸어서 제가 얘를 이제 딱 끊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끊어지게 만들고 나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에 오른 버튼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스켈레톤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해당 애니메이션의 본 구조를 화면에 그려주는데요. 이렇게 연결될 본들을 보시면은 자, 지금은 루트가 이렇게 루트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발 같은 게 잘 안 움직이죠? 잘 안 맞죠? 근데 사실은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을 전환할 때 이렇게 땅에 서 있거나 달리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루트보다는 발 위치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뒤에 애니메이션 가셔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이전 클립에서 이본과 매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본을 특정 본을 세팅하면은 이 클립이 이전 클립에서의 그 본 위치를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캐릭터의 오른발을 왼발을 기준으로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예, 풋이라고 검색하시고 풋 언더바 L. 예, 발본을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지금 루트가 틀어져 버렸죠. 루트가 틀어졌지만 예,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왼발의 위치를 기준으로 캐릭터가 변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기능은 서로 이제 블렌딩돼서 겹쳐 있을 때도 작동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블렌딩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을 만들거나 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모션 캡처 장비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 애니메이션 클립을 구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사실 내가 직접 애니메이팅 데이터 키프레임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밌고 창발적인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작품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줄여주고 앞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키도 지워주고 이렇게 가시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요 매니 1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누워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일어난 다음에 요것도 제가 요 타이밍을 여기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퀸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다음에 얘가 다시 거만하게 그 자리에 앉는 모션까지가 원래 기본적인 저희 콘티입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제가 자꾸 키를 누르네요. 언두하시고 여기 애니메이션 플러스 하셔갖고 여기에 매니 02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뒤로 당겨서 보시면은 거만하게 앉았다가 보시면 테이블에 발을 이렇게 걸치는 애니메이션이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위치도 틀어져 있고 그리고 이 모션 캡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리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어색합니다. 뭐 서로 겹쳐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요것들을 시퀀스에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 위치를 맞춰야겠죠.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콤마와 마침표를 이용해서 키 맨 앞으로 가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스켈레톤 매치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키를 하나 줘서 여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키에 오른 버튼 클릭해서 상수 보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상수 보관으로 바꿔주고 다시 마침표로 키로 가신 다음에 이 캐릭터를 움직이면은 아마 지금 이 오토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그냥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낮춰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발 위치를 맞추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발 위치 이렇게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여기 이 타이밍부터 그리고 여기 좀 헛갈리니까 저희가 이 재생 시작 바를 여기다가 초록색 바죠. 갖다 놔고 요 끝에서 재생 종료 바를 갖다 놔서 요 사이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요. 잘 애니메이션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소파하고 팔이 맞지도 않고 다리가 공중에 붕 떠 있죠. 그래서 이 컷에서는 사실은 이 테이블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좀 당길 텐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테이블을 미리 당기면은 또 반대로 이제 앞에 있는 애니메이션들과 겹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평소에는 그냥 그대로 있고 이 캐릭터가 다리를 올리는 매니가 다리를 거만하게 올리는 장면에서만 자연스럽게 테이블이 앞에 배치되어 있으면 되니까요. 이 경우도 당연히 시퀀서에서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잡으시고요. 요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컴퓨터 책상 만들고 컴퓨터 책상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책상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자식으로 집어넣으면 처리하기 편하다고. 여기서 사실은 그 방식을 썼습니다. 보시면은 이 원형 책상을, 이 원형 테이블을 메인으로 해서 이 테이블을 움직이시면은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다른 소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돼서
사실 애니메이션은 얘만 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예, 움직이기 전에 당연히 초기 기본 위치는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래야 앞에 문제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퀀서에서 추가 눌러서 액터를 시퀀서로 그래서 SM 언더바 이 테이블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되는데 얘는 캐릭터하고 다르게 제가 스포너블로 변환하지 않고 포제서블로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그냥 레벨의 어떤 요소고 레벨을 꾸미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스포너블로 해버리면 시퀀서가 꺼지는 순간에 이 책상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포제서블로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적당히 앞에서 키를 하나 줘서 트랜스폼 키를 하나 줘서 원래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 눌러서 상수로 해놓으면은 딱 컷이 바뀔 때 딱 워프 하듯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 적당한 위쪽에 시작 지점으로 가서 다시 트랜스폼 잡고 여기서 얘를 움직여서 다리가 올라가기 좋게. 근데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 시작할 땐 다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 꼭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당겨서 다리가 올라가 있는 이 부분에서 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적당히 움직이고 또 회전시켜서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키가 지금 오토캐라서 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 키를 움직여서 앞에다 가져다 놓으면은 자 보시면은 앞에서는 테이블이 여기 계속 있다가 요 바뀐 컷에서만 테이블이 여기로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테이블도 한번 수정해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수정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다리 위치가 안 맞죠? 다리 위치가 안 맞으니까요. 이 다리 위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캐릭터를 이 시퀀서에 밀어 넣었을 때 막 컨트롤러들이 생기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사실 5.3까지는 이 컨트롤 릭과 시퀀서를 이용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려면요. 그냥은 안 됐고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컨트롤 릭으로 구워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데이터와 컨트롤 릭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게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기능 레이어드 컨트롤 릭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바로 컨트롤 릭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요번에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전 버전에서 이 컨트롤 릭과 시퀀서를 이용해서 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키를 여기다가 좀 정렬시켜 놓고요. 이렇게 정렬시켜 놓고 요 스켈레탈 메시 가셔서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컨트롤 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릭으로 가시면은 옵션이 생겼는데요. 레이어드 활성화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릭 클래스 가면은 이 스켈레탈 메시에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릭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CR 언더바 마네킹 언더바 바디 컨트롤 릭이죠. 요거 선택하시면은 자 별도로 굽는 과정 없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컨트롤 릭으로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수정하는 방법은 요 발 위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본 제공하고 있는 이 마네킹 컨트롤 릭은 웬만한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형 캐릭터의 컨트롤 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직접 만드실 필요 없이 이 캐릭터의 컨트롤 릭을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한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IK라든지 FK 세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모가 나와 있는 건 이미 IK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 위치를 IK로 고정해서 그냥 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테이블에 발이 올라가 있으면 안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셔갖고 키를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넘어갔네요. 키를 하나 주시고요. 선택하시고 이게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시퀀서 이 서브 트랙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사실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뷰포트에서 선택하시거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계층 구조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뷰포트에서 선택하시고 키를 이렇게 주시면은 원래 얘의 위치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발을 떼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 값을 가지기를 원하니까 발을 떼기 전까지 직전까지 한번 키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떼서 책상에 딱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키를 하나 더 주겠습니다. 키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되게 간단합니다. 이 레이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키를 주면은 그 키가 그냥 덮어져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캐릭터가 지금 발을 너무 쭉 펴고 있으니까요. 적당히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테이블 위로 가게 하신 다음에 키를 그냥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올릴 때까지는 그대로죠. 올릴 때까지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올리고 나면은 위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앞으로 계속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편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가서 조금 더 조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대로 키를 그대로 주시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죠. 내려가는 순간에 뭐 조금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키를 조절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iK를 이용해서 딱 고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션 캡처 데이터는 iK를 잘못 쓰면은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떨림이나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iK를 써버리면 딱 고정되죠. 그래도 iK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레이어드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여기 더하기 섹션에서 더하기 섹션을 누르시면은 앱솔루트랑 에디티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iK는 에디티브에서 안 되고 앱솔루트 하셔야 됩니다. 앱솔루트는 뭐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를 주면은 이전 값을 다 무시하고 이 값을 그냥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영역에 컨트롤 여기 서브 패널이 하나 더 생기죠. 서브 트랙이 하나 더 생기고 여기 가셔갖고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 위치 가셔갖고 고정시키고 싶은 위치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은 컨스트레인트라고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하셔갖고 뭐 여기 플러스 누르시고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할 건지 위치를 고정할 건지 회전을 고정할 건지 해서 회전 고정하시고 그냥 대상을 정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을 찍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그냥 고정돼 버리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지만 사실 더 어색하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발 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애가 들어올릴 때 발이 이렇게 닿죠. 이것도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서 중간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은 움직일 때 닿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왼쪽 발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발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올리고 얘가 이렇게 올리면은 문제가 있죠. 일단은 최종적으로 겹쳐 있을 때도 문제고 그 다음 올라가는 동안도 다리를 관통하니까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맞춰서 이렇게 요 타이밍이 좋겠네요. 요 타이밍에 키를 하나 주고요. 키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iK를 안 쓰고 FK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세팅에서 캐릭터 다리 같은 경우는 iK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퀀서에서 키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의 위 타이밍부터는 iK를 없애보겠습니다. iK 없애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 글로벌 컨트롤 안쪽에 이렇게 iK 스위치라는 컨트롤러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레그 언더바 L 언더바 FK iK 스위치 있죠?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변환해서 키를 주시면 됩니다. 키를 주고 변환하셔도 되고 그냥 키 값을 변화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키를 하나 주고 값을 변하면 앞에도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니까 언두 한 다음에 앞에 적당한 부분에 제가 키를 하나 주고요. 여기다 이렇게 키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와서 여기에다가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뭐 이동하실 때는 마침표와 콤마를 쓰시면 좋죠. 여기서
키를 없애주면, 키를 없애주는 방법은, 얘가 아니죠. 얘죠, 얘. 요거 선택하시고, 시퀀서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 보네요. 예. 시퀀서에서 그냥 바로 선택해 주세요. 여기 보면 트랙이 따로 있거든요. 예, 레프트 키 가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여기 가셔서 그냥 레프트 F키 스위치 키 주시고, 그리고 움직여서, 요 타이밍이죠. 떨어지는 타이밍에 없애고 키를 주시면은, 지금 캐릭터가 앞에는 IK로 움직이다가 뒤로 가면은 FK로 전환됩니다. 보이시나요? 컨트롤러가 바뀌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당연히 얘도 키를 주려면은 바뀐 다음에 이렇게 다리 부분,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겹쳐져 있는 영역을 고쳐야 되니까요. 고쳐져 있는 영역에 허벅지와 무릎과 발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키를 이렇게 중간을 눌러서 주시거나 S를 눌러서 키를 주시면은 얘가 여기서 고정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타이밍,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도 제가 키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야 이전 초기 값이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최종 부분에서 이 FK를 조절해서 다리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지금 오토키가 돼 있으니까 키는 다 먹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 경우는 제가 축을 월드보다 로컬이 편하겠죠. 로컬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맞춰주고, 물론 이걸 FK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사실 FK가 더 편한데 지금 죄송합니다. IK가 더 편한데 FK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가 여기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파묻히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파묻히는 영역에서도 키 하나 더 주시고 선택하시고 허벅지와 무릎과 다리 선택하시고 키 주신 다음에요. 키 주신 다음에 여기서 서로 안 이렇게 파고들게 키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조금 더 올릴까요? 얘는 조금 더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다리가 안 파고들죠. 굉장히 편하죠. 특히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뭐 겹치는 영역이 있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적당히 겹치는 영역에 가서 허벅지를 조금 더 든다든지 허벅지를 조금 들고 무릎을 조금 더 숙인다든지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수정에서 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팔이, 왼팔, 오른팔이 조금 다르게 돼 있거든요. 조금 위치가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시면은 왼팔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IK를 써서 이 손도 지금 손발에 기본적으로 FK, IK 전환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스위치 트랙에서 키만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는 사실 뭐 IK 쓸 필요 없이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요 팔목, 이게 팔꿈치 있죠? 팔꿈치 선택하시고요. 적당히 앞부분에서 키 한번 주시고요. 팔을 들어 올리는 영역.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때는 중간에 키를 많이 주시는 것보다 어떤 동작이 시작되는 영역, 끝나는 영역, 그리고 중간에 변조가 필요한 영역, 이렇게 해서 최대한 키를 적게 주셔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이 상태에서 키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렸을 때, 올려서 팔이 딱 고정되는 순간 있죠? 이 순간에 키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 키를요, 지금 그냥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너무 팔이 누워 있으니까 팔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팔꿈치도 지금 보면은 약간 돌아가 있으니까요. 어깨죠, 어깨도 조금 뒤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도 키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얘도 여기 키를 하나 주시고, 이거 사실 앞에부터 키를 주는 게 맞겠죠? 앞에부터 키를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 팔이 겹치지 않게 키를 하나 주시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키를 주시고 나면요. 자, 아까하고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재생했을 때 겨우 이 정도 가지고도 팔의 위치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뭐
언리얼 엔진의 시퀀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스켈레탄 메쉬 캐릭터를 가져오고 또 모션 캡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구한 재미있는 이제 재활용 가능한 클립들을 얻어와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필요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애니메이션 모션 캡처 데이터나 키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의도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요,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재밌는 스토리를 가진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제 이 컨트롤 릭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연히 컨트롤 릭으로 처음부터 직접 세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언리얼 엔진에서 이런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마네킹이라고 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인간형 캐릭터,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세팅이 있는 컨트롤 릭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캐릭터의 컨트롤 릭을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소개는 안 드렸지만 저희가 언리얼 엔진 5.4에 모듈러 릭이라고 해서 모듈러 컨트롤 릭이라고 해서 이 각 부위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그만 해도 전체 캐릭터가 아니라 각 부위별로 여러분들이 컨트롤 릭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라이브 Q&A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